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민사소법 심화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10월 22일이죠. 이거 25일 날에 우리 발표 날이고 발표하기 전까지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게 이제 이 수업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때까지 원래는 그 발표가 보통 한 11월 첫째 주 7일에서 10일 날 원래 발표했던 게 일반적인 그 우리 변리사 시험의 과정인데 올해가 7월 22일 날 그 시험 보는 바람에 보통 한 열흘이 빨라졌어요. 보통 7월 30일에서 8월 1일 이렇게 이제 시험 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잡은지 솔직히 나도 옛날에 궁금해가지고 다른 시험들은 대개 그 고시들이 대개 이제 2월 말에나 3월 초에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5급 공무원, 뭐 행정고시나 이런 것들이 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생들이 그거 시험 보고 들어가라 이런 취지로 이제 되게 이제 옛날부터 사법고시부터 해가지고 쭉 했는데 변리사 시험만큼은 꼭 여름에, 그것도 한여름에. 선의로 해석하면 뜨거운 여름에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그거나 준비해라 뭐 이런 뜻인데 근데 그때 한참 뜨겁잖아요. 그죠? 오히려 요새는 8월이 더 뜨겁고 그래서 그것도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산업인력공단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이게 특허청에서 이 수험을 이렇게 담당했었는데 이게 지금 웬만한 모든 시험이 다 이제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업인력공단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걸 그대로 쭉 유지하는 차원에서 해왔던 게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도 특별하게 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올해 이제 열흘 정도 빨라진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게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예상을 해보고 사실상 빨라진 것도 아니죠. 보통 7월 말이나 7월 20일이나 지금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원래 11월 첫 주 뭐 보통 10일 안쪽에서 발표가 있었던 게 한 20일 빨라져가지고 11월 25일 날 발표하는 바람에 그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이 강의를 설강하게 되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아주 썰을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2일까지 우리가 총 7주 잡고 그리고 14번에 걸쳐가지고 민사소법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이게 지금 우리의 수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강의 계획서 해가지고 강의 목표와 다짐, 그 다음에 강의 일정과 장소 뭐 이런 정도로 해놨고요. 강의 교재가 있습니다. 그죠? 강의 교재가 현재 우리가 지난부터 해왔던 이걸 기본 교재로 합니다. 이걸 기본 교재로 하고, 그 다음 매 시간마다, 오늘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 시간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기본적인 이론, 그 다음에 심화 정리해야 될, 꼭 쟁점을 꼭 정리해야 될 내용을 또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거나 혹은 이것만큼은 꼭 알아둬야 될 그런 심화 문제를 따로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커리큘럼이 강의 시간표 해가지고 10월 22일까지 이렇게 지금 잡아져 있고요. 그리고 주마다 그리고 매 횟수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될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시라.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시간표를 좀 잡아봤습니다.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시간표는 시간표일 뿐이에요. 하다 보면 바뀌기도 하고 그러나 그 편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제가 자랑하는 거는 제가 시간표를 잡아놓고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간 안에 거의 다 보고 한 번도 휴강이라든지 아직까지는 그리고 진도를 못 끝내준 적이 없어요. 다만 세부적으로 한 시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요 회차대로 나가게 될 거니까 그 얘기는 어떤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려고 하느냐면 복습보다 예습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니까 기본서는 이 정도는 꼭 한번 읽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고 이번 주에는 이런 게 나갈 것이고 따라서 이 정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이 심화정리, 가을에 하는 이 심화정리는 기본 강의를 한번 들었다. 최소 한번 들었다. 그리고 뭐 깊이는 일단
그 두 번의 우리의 2차 시험 기회에서 한 번은 시험을 봤다라고 하시는 분을 상대로 한 수업이지, 맨 처음에 한 번도 민사송법을 하지 않은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수업을 맨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하시고, 꼭 한번 내용을 한번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어야만 매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거듭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은 깊이 있게 정리해야 될 시간을 좀 필요로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재가 있잖아요, 그죠? 이 교재가 기본서가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본서를 무조건 자기가 시험 볼 때까지 기본서를 반드시 뭐 내년이든 언제든 하는 얘기지만 기본서를 꼭 붙들고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 시장에서 지금 변리사 시장에서 기본서를 매우 많이 이제 한 대여섯 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인데 어떤 게 강조하냐면, 원래 이제 이 기본서는 이시훈 교수님하고 이시훈 교수하고 그다음에 김홍엽 교수 책을 되게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되게 이걸 가지고 그 단권화하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현재 기본서의 학원 기본서들의 기본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왜 학원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면, 이거는 정말이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글씨 포인트도 보통 제가 이렇게 재봤어요. 이렇게 재봐가지고 보통 5포인트에서 6포인트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가지고 기본서를 가지고 수험을 준비한다는 거 힘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학원 교재, 단권화된 학원 교재를 가지고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되게 유명 강사들 책 보면 700에서 8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글씨가 5, 6포인트이고, 또 거기에 보면 또 그 페이지가 엄청이 많다, 뭐 이런 뭐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나 선정하시면 그걸 계속 끝까지 가는데, 선정하지 않았거나 혹은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그냥 제 걸로 하세요. 왜냐하면 몇 번이든지 이걸 돌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시험 볼 때까지 보통 3번, 4번 정도는 기본서를 보고서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 걸 정리하시고 그리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대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2월에서 3월달 우리가 지금 기본서 기본 강의를 할 때 제가 최소한 3번을 읽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아마 한 번도 읽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마 이거는 본인 양심에 따라서, 내가 너 한 번도 안 읽었지 그럼 난 3번 읽었는데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주장만 있는 거고 증명할 길이 없어요. CCTV가 없는 한은. 아니면 옛날에 그 책 중에 도노반의 뇌라고 하는 유명한 그 소설책이, 탐정소설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 막 이렇게 뇌를 까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정도의 이런 게 없는 한 거의 힘듭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기본 강의 때 3번 정도 읽어서 시험 보러 들어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정석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단권화를 또 해라, 요게 가장 일반적인 건데, 요게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2월부터 해가지고 7월달 시험 보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2, 3, 4, 5, 2월 말부터니까 3, 4, 5, 6, 요 4개월 안에 동차반들이 수험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해왔고요. 그래서 동차반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할 때 현재 동차반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해가지고 우리 지난 6월 달까지 쭉 해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 보신 분들 중에 요번에 보니까 그 심화 정리하면서 이제 그 종합반 그 광고인가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 이거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뭐지? 그 카톡 공고를 보내달라고 해서 이게 이름 지우고 다 보내줬어요. 다 보내줬는데, 그게 이제 쭉 올라왔는데, 거기 나오신 분들 다 동차반들입니다. 2차 보신 분들 하나도 없어요. 2차, 재작년 뭐 3차, 2차, 3차 하시는 분 카톡을 내가 학원에 보내기가 솔직히 약간 좀 창피해요. 왜냐면 2차, 3차들 그 시험 잘 봤다고 걔네들은 시험 잘 봤다는 것도 그냥 여러 동차반들처럼 막 감격해가지고 막 길게 보내지도 않아요. 이거 잘 봤어요? 이게 끝이에요. 합격 발표하고 나서
그럼 밥 사러 오겠다. 뭐 이런 정도가 일반적으로 이제 제시, 삼시 이제 카톡 오신 분들이고, 올해 여러분들한테 보낸 카톡은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저한테 오신 카톡 중에서 그냥 좀 그 광고하기 좋은 멘트가 있는 것만 제가 따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동차반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 동차반들이 시험 보고 나면 매해 그래요. 매해 시험 보고 나면 항상 감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때까지 긴가민가 하다가 시험 보고 나면, 왜냐하면 그 기초 GS하고 동차반 실전 GS에서 받거나 혹은 그것과 유사한 문제들이 대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들으신 분들도 동차반 저하고 같이 들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해설지도 길게 안 달아요. 그냥 대충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동차반에 봤던 거고 그와 유사한 문제다, 이런 정도로 매년마다 지금 제가 한 3, 4년 동안 지금 그 답지를 그대로 올려드리는데, 매년마다 지금 제가 드리는데, 그래도 안 돼요. 동차반들은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이것만 하세요, 제발. 이렇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꼭 보면 뭐냐면 또 열받는데, 6월 달쯤 가면 이제 기가 얇아요. 왜냐면 3, 4, 5 쭉 해왔다가, 이게 맞나 안 맞나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동차반이 보통 5월 달에 끝나거든요. 왜냐면 일단 5월 달 6월 달, 7월 달 정리해서 시험 보러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5월 말, 6월 초에 끝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6월 동안에 이제 주위에 수없는 얘기들이 들리지, 이제. 막, 누구 거 봐야 된다, 걔 거 왜 보냐, 막. 그리고 나서 시험 시험 보고 끝나면 왜 그래요? 꼭 그래요, 꼭. 그따 그냥 계속 할걸. 괜히 한 달 남겨놓고 다른 거 봤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 카톡 오면 대답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피를 토하고 얘기하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지금 5년째 그렇다고. 제 이 얘기를 올해 기본 강의, 기초 GS, 실전 GS 할 때마다 제가 이 얘기 또 합니다. 또 여러분한테 또 얘기해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그리고 제가 뭐라 하냐면,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다 됐다, 다 이루었다. 누가? 예수도 아니고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이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여나 자기가 그렇게 착각하면, 그러고 나면 다른 거 봐라. 그렇게 얘기해도 6월 달쯤 가면 그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내가 그 얘기까지 하는, 6월 달쯤 가면 수없는 유혹이 올 거다. 누구 거 봐야 된다, 수없는 유혹이 올 거다라고. 그렇지만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끝까지 가라고 제발 부탁을 해도, 제가 왜 이런 얘기 왜 5분 동안 하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좀 안타까우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그 뒤에 대한 감당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시라. 라고, 한번 보세요. 기본, 우리 종합반, 이거 뭐 종합반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거기 들어가면 제가 지금 한 얘기 그대로 다 있습니다. 아울러서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이 심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어디로 갈 거냐면, 기초 GS, 기초 GS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전 A로 갈지, 아니면 그냥 기득반 실전 GS로 들어갈지는 그건 좀 고민합니다. 요거부터는 재량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또 한 번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커리큘럼을 해가지고, 아마 우리 종합반 커리큘럼엔 되게 잡혀져 있고요. 이건 한 5, 6년에 걸쳐가지고, 초시,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하고 제시 3시를 상대로 한 수업 방식이에요. 일단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그리고 이쪽 학원에서는 거의 커리큘럼이 거의 다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동차반 때 이렇게 했던 것들을 거의 이게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 꼭 한번 뭔가 이제 잡히기 시작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건 이제 본인들이 알아요. 본인들이 알고 그 방향성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이 심화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들어주면 훨씬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화 정리는 7주 동안에 14번 걸쳐가지고 쭉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쭉 할 것이고요. 그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내용을 쭉 한번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는
지금 기본서 하다가 쭉 나왔죠. 그죠? 기본서는 제 걸로 하는데 제 걸로 그냥 쭉 밀고 나가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일단 빨리 익혀요. 무조건 빨리 익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사법고시나 법원 행시나 뭐 행정고시 할 때도 그런 룰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이게 이제 기본 교과서가 있는데 이제 두 분 다 퇴임하셨어. 김홍욱 교수님은 이제 이시훈 교수님은 아직도 학계에서 알아두시는데 김홍욱 교수님은 21년도에 퇴임하셨고요. 아직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책도 안 나와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21년도까지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시훈 교수님 매년마다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학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책 나오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 보지 마세요. 이 얘기 김홍욱 교수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제 김홍욱 교수 건 보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원열 교수예요. 전원열, 전병서 둘 다 보니까 전씨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그 전씨하고 저하고는 아무 그리고 전씨 저는 엄청 싫어합니다. 특히 전두환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할 생각은 없는데 이시훈 교수님 책 아니면 전원열 교수 책을 제가 추천합니다. 교과서로서는 전원열 교수 책을 보시고요. 나머지 책은 보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 흔히 들고 다니는 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과서로서는 이게 좋습니다. 이시훈 교수님하고 전원열 교수를 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내가 참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면 두 개의 책이 좋고요. 김홍욱 교수님 거는 보지 마시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책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이 학계에서는 책이 안 나오면 이제 퇴출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책을 안 냈다는 건 그 본인도 이제 더 이상 학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누구 거 보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고 혹시 또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두 분 것 중에 하나 하시고 아직은 이시훈 교수님의 책에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이제는 이제 전원일 교수가 어느 정도 이 학계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라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학원 책들은 다 똑같아요. 다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본서로서 거기에 모든 판례를 다 집어넣고 내 책에 다 나왔어요. 이러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게 이제 효율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제 책에도 웬만한 판례들은 다 집어넣는데 최대한 각주로 다 처리해버려요. 각주로 웬만한 건. 왜냐하면 이 판례와 내용을 구분해서 보셔야지 이거를 판례를 이론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해버리면 나중에 답안지 쓸 때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제 거를 보신 분들이 다른 책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판례와 이론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거나 그 목차를 못 잡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고요.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기본서로는 제 거로도 충분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뒤집어 써요. 그리고 기본서 보시다 보면 거기 예제도 있고요. 판례들도 있고 중요한 판례들도 있고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의 판례 오타가 좀 문제가 되는데 그냥 좋게 생각해서 오타라고 하는 건 제가 워드 다 쳤다는 얘기죠.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제가 워드 다 쳐가지고 내용 필요한 거 다 뽑아내서 다 워드를 친 거기 때문에 한두 개씩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 잡아내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좋게 생각해 주시고 그만큼 이시훈 교수님이나 김홍욱 교수님이나 옛날에 고문혁 교수나 김영준 교수나 전병서 교수까지 다 책 보고 고대 책은 안 봤어요. 고대 교수 책들은 거의 안 봤어요. 재수 없어가지고 그쪽 교수 책은 거의 안 보고 지금 이제 서울대 교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병수 교수하고 전원을 그다음에 김영준 교수까지 해가지고 쭉 요 라인만 제가 봤는데 그쪽은 재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용도 이상해요. 옛날부터 이상했어요. 네,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에요. 하여튼 하나도 안 웃겨서 죄송한데 어쨌거나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선택했으면 계속 가시고요. 이걸 한번 보시고 들으시라고 하는 거고 제 책은 거의 쟁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쟁점 정리를 쭉 몇 가지 중에 쭉 해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간중간에 쟁점 정리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매년 시험에 나와요. 거기 안 빠지지 않아요. 그죠? 항상 나오진 않지만 거의 두세 문제는 쟁점 정리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판례들이 다 거기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러니까 이것만큼 좀 정리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예제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고 들어가시라 이런 정도로 하시고요. 기본서에서 그리고 그걸 한 서너 번 정도 읽으시면 더 이상 볼 게 없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파일이 있어요. 쟁점 파일 해가지고 따로 올려놨습니다. 원래 이제
옛날에 단권화 해가지고 따로 해놨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단권화를 하시라고 해서 제가 그 파일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요게 제가 지금 현재 블로그에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블로그. 그래서 제 거 탕마빈사동법이나 이제 지금 블로그로 할지 카페로 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 두 개 다 개설을 해놨어요. 거기에도 수험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이걸 왜 그러면 우리 학원 커뮤니티에도 올려놓겠지만 학원 커뮤니티에 올려놓지 못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원 커뮤니티에는 그러니까 노출에 대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공개되어 상관이 없는 자료들은 언제든지 올려놓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블로그나 카페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이러이러한 제 수업을 정리해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나한테 보내주는 거는 그런 것들은 제 이웃이라든지 제 카페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따로 이렇게, 왜냐하면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학원 자체에서는 누구나 들어와가지고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교재들의 파일들은 안 올라가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블로그나 카페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4개밖에 안 올렸는데 앞으로 계속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꼭 보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쟁점 파일 자료는 우리 학원 커뮤니티에도 올려놓고 제 블로그나 카페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쭉 한번 전체적인 목차를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책은 심화 정리는 기본서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쟁점 정리가 있는데 그 쟁점 정리를 수업 중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매주 분량마다 제가 심화 정리 편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7주 동안 할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7주 동안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뒤로 한번 들어가시면 이 페이지에 보시면, 페이지가 아니라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역대 기출문제 해가지고 쭉 2023년이죠. 그죠? 2023년까지 제가 쭉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소송 요건 문제예요. 소송 요건. 이건 적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적법에 관한 문제고, 이거 각하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변론과 심리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소송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증거까지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송의 종류.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상수심. 여섯 번째가 이제 병합소송이죠. 그죠? 병합소송. 이 병합소송이 이제 객관적 병합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 병합, 이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객관적 병합하고 주관적 병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총 보시면 알겠지만 다수당사자 소송하고 상수심제도 소송의 종류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파트로 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소송의 이거 뭐야? 그렇죠. 여기 상수심 있고, 6파트. 상소심하고 그다음에 객병, 다수당사자,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다시 또 변론하고 변론 심리하고 증거 파트가 또 있어요. 증거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있잖아요. 여기는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송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요 객관적 병합하고 상수심은 같이 묶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병합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상수심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주 이렇게 나눠가지고 앞으로 볼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당사자와 소송물을 왜 같은 소송 요건인데 나누냐? 일단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식과 적법에서는 적식과 적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론과 증거가 있는데, 거의 해마다 다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적식과 적법 중에 당사자하고 소속물인데 소속물은 반드시 그게 어디에 집어넣기가 굉장히 애매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적식에서는 주로 문제되는 게 당사자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당사자가 시험에 나오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 요 당사자가 여러분들이 수험을 준비하는 데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제가 지금 심화 정리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사자만큼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당사자는 1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다수 당사자는 뭐예요? 2인을 전제로 하겠죠. 그죠? 다수 당사자 2인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인을 전제로 하는 것과 1인을 전제로 하는 것 좀 다른 차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론하고 심리, 증거를 따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요 증거 파트 들어가 변론과 심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이제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항상 나와요. 그죠? 변론과 증거에서도 항상 나오는데 여기 양이 많아요. 이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나눠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첫 주하고 둘째 주에 봐야 될 게 당사자와 소속물 이거 2주짜리 보는데 당사자는 언제나 시험을 보더라도 양이 좀 모자랍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복을 해줘야 되는 문제고요. 법원 편이 있어요. 법원은 일단은 제가 법원은 나중에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하냐면 이거 같은 수업적 내용인데 A 법원에서 B 법원으로 가는 거가 있잖아요. A 법원에서 B 법원으로 가는 게 있고 A 당사자에서 B로 바뀌는 게 있어요. B 당사자로 A 소속물에서 B 소속물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럼 A 더하기 B가 되거나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A 더하기 B가 되거나 요거는 당사자 변경이에요. 이건 청구의 변경이고 당사자 변경하고 청구의 변경이고 우리가 통상 소변경인데 협의의 소변경이고 근데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송이라고 이송. 요 차이가 뭐냐면 원래 이 변경을 하는 이유가 이거 적법이니까 변경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부적법 원래 뭘 해야 되냐면 부적법 각하를 해야 됩니다. 원래 중간에 부적법 각하를 해가지고 이걸 굳이 각하하고 새로 소를 제기할 게 아니라 그냥 소를 변경시켜서 적법한 절차를 계속 하자라고 하는 게 이 소변경의 기본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당사자인지 B 당사자인지 A 당사자 이게 만약에 당사자가 아니라 그러면 소를 각하하거나 혹은 소를 변경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법원만큼은 이송이에요. 이거는 각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송을 해가지고 A 법원에서 할지 B 법원에서 할지 이런 문제만 생기는 거지 기본적으로 각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물론 각하가 하나 생길 수 있는 게 재판권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재판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건 법원 당사자 소속물 3가지가 소속 요건인데 요 3개의 소속 요건 중에 법원은 당사자나 소속물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전혀 섬이에요. 섬.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어느 단계에서 정리를 할 때 법원은 법원만 따로 보시면 될 일이지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절차들과 연결돼서 봐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법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차와 기본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 강의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동차반 수업들한테 제가 이거 얘기해봐요. 미친놈 소리 듣지. 왜 법원 안 하냐고.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원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하자. 동차반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이런 건 꼭 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번 정도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거는 아일랜드로 이렇게 남겨두고 그죠? 요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1심에서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소송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 관할 문제는 소송에 들어가면 법원은 무슨 생길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게 있나? 신급 관할 정도가 하나가 있는데 신급 관할은 절차와도 관련이 없어요.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지 심리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와 소송물은 심리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완전 차원이 다른 거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보세요, 따로. 저는 일단은 나중에 시간 나면 할 것이고 지금은 안 하겠다. 할 필요가 없다. 전혀 의미가 없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이것도 실력이고 이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당사자, 하지만 당사자와 소송물은 수험적으로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고요. 작년에도 나왔고 매년 나옵니다. 안 나오면 가끔 제가 그런 얘기죠. 안 나오면 내가 때려친다. 이런 얘기 주구장창 하는 거 주구장창.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변론하고 심리는 양이 많아요. 그죠? 증거법을 따로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송의 종류 있잖아요. 소송의 종류.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류하고 법원에 의한 소송의 종류가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커리큘럼대로 앞으로 우리가 볼 것이고요. 거기서 역대 기출문제 우리가 쭉 보는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올해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신기한 게 뭐냐. 뭐라 그랬죠? 제 신기한, 원래 심리와 증거, 변론과 증거는 역대 기출문제를 보면 반드시 시험에 나왔다. 무조건 나왔다. 근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제가 초기에 뭐라 그랬냐면, 작년에 2022년도에 소송 절차 중단 당사자 사망 빼고 나면 나온 게 없다. 그렇다면 반드시 올해는 뭐예요? 확률적인 문제죠? 뭐라 하냐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원래 작년에 나왔어도 올해 또 준비해야 되는데 작년에 안 나왔으면 올해 더 나올 거다.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가서 또 얘기하는데 내가 안 한 얘기를 요새는 안 한 얘기는 나중에 비디오 다 돌려보면 나와요. 그죠? 똑같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작년 시험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변론과 증거에서 시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변론과 증거는 반드시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어요? 증거 파트 들어가면 서증하고 자백은 서로 내가 뭐라 그 얘기는 마지막까지는 증거의 왕, 서로가 자기가 증거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서증하고 자백은 스치기만 해도 뭐라 했어요? 스치기만 해도 중상이라고 무조건 준비하라, 무조건. 그렇게 해도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그죠? 그래도 비교적 올해는 무난하게 재판상 자백 중에 권리 자백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서증은 잘 안 보지만 나중에 제가 그 카운트를 해봤어요. 내가 서증 중에 그 사본 제출한 문제가 몇 번을 내가 냈냐 했더니 올해 그 동차반 GS, 그 다음에 B형 GS, 그 다음에 나중에 모의고사에도 냈다, 모의고사. 총 3번을 냈더라고요, 최소 3번. 서증에서 사본 제출 문제가 3번을 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변리사습고 시험 그 마지막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에서 내가 3문제가 그대로 나온 게 그게 뭐예요? 교도소 문제 그거하고 서증. 그 다음에 하나 항소심 문제인가 하나 있어요. 그거 3개가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드리려고 하는 말씀 그런 거 어떻게 맞추긴 뭘 맞춰요. 그냥 대충 때려잡는 거지. 어떻게 때려잡아요? 작년 계속 역대 기출 문제를 쭉 보면서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특히 변론과 증거법 파트는 있잖아요. 반드시 안 나온 적이 없잖아요. 보세요. 변론과 증거 중에 해마다 2-3문제 이상 쭉 안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2022년도에 보니까 이것도 그걸 문제라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개 같은 문제가 생각도 없이 문제 낸다고 제가 작년에 엄청 욕했잖아요. 당사자 사안 소송 절차 중단. 그 얘기는 결국 변론과 증거에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왔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올해는 반드시 나온다. 그랬더니 뭐예요? 서증 나왔죠, 자백 나왔죠, 송달 문제가 2문제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기출문제나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의 의미를 파악하고요. 충분히 여러분들 축적을 해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정리가 되고 나서 내년 2월, 3월 가가지고 이제 쏟아져 나올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 문제가 올해 이제 문 2인가에서 문제 2에서 또 나왔잖아요. 그거는 제가 왜 시험 문제를 잘 안 냈냐면 제가 최종 정리 강의 시간에 그대로 제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 강의 중에 최종 정리 강의 들어가면 올해 나왔던 2개의 그 판례 있잖아요. 내가 2개의 판례 보자마자 내가 그 최종 정리 시간에 했대. 그냥
그때 목이 터져라고 내가 했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그 최종 정리 강의 때 그 2022년도 판례 중에 법인의 대표자 문제.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자 문제는 이번 시간에 또 오늘 내일 또 한 번 얘기하겠지만 그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제 GS 문제나 제 사례 들어가 보세요. 법인하고 대표자 문제가 얼마나 근데 제가 뭐라 하냐면 결국 나올 거는 자연인하고 또 한 번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연인하고 법인 문제. 그 자연인은 뭐예요? 사망밖에 없어요. 살아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망 작년에 나왔으니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럼 나오면 뭐가 나와? 법인이 나오겠지. 법인이 나오면 법인은 당사자가 법인이고 대표자는 법인이 아니라 이러면서 내가 최종 정리 시간에서 매 시간마다 뭐라죠? 대표자는 대리권이다. 그럼 뭐 어디로 가요? 무권 대리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자연인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법인은 역대 기출 문제를 보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반드시 정리하죠. 반드시. 또 요번에 심화 정리 중에 우리가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겠어요? 법인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문제는 또 언제 나왔었냐면 20회 문제, 20년도 문제, 그죠? 20년도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여기서는 아닌데 그 문제 속에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소멸시효 문제 있잖아요. 20년도 소멸시효 문제도 법인의 문제가 되고, 여튼 그런 문제들이 계속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연인하고 법인 나눠지 이런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를 잡고 내용을 이제 쭉 따라가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오늘 내일은 당사자를 정리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들을 쭉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당사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요거는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7주 동안에 쭉 내용을 하시고요. 법인은 왜 뺐는지, 법원은 왜 뺐는지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요 상소심하고 객관적 병합은 왜 한꺼번에 여러분이 봐야 되는지는 제가 GS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10월 22일까지 하는데 중간이 있어요. 언제 중간이냐면 추석 있잖아요. 추석이 9월 30일인가 아마 그 주에, 그죠? 그래서 요 첫째 주, 보니까 올해는 10월 2일도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10월 2일도 쉰다고 하더라고요. 6일 동안 장장 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안 하는 이유가 원래 봄이면 설은 무조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도 잘 안 하지만, 이게 추석은 해도 소용없어요. 개념도 없고, 재미도 없고, 원래 추석 때는. 그래서 일단 한 주 쉬고, 이 시기에 한번 쉬세요. 그러면 요게 끝나고 나면, 요거 끝나고 나면 아마 쉴 겁니다. 그러면 요때 다시 한번 좀, 심기 일정 충전하시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잡으시면 될 거. 그래서 추석에도 좀 쉬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7번 동안에 깊이 있는 내용들, 그리고 어떤 내용을 반드시 민사소송법을 하면서 정리해 나갈 건지 요 얘기를 좀 하고 미리 한번 책을 읽어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어차피 제가 또 한번 얘기하자면 예습하고 복습이 있는데 예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복습은 평생 해야 될 게 복습이잖아요. 그죠? 예습은 안 하면 기회가 없어요. 예습은 기회가 없고, 원래 이제 평일 수업을 원래 하려고 했다가, 이 평일 수업 하는 것보다 그냥 주말 수업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습 때문에 반드시 좀,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한 번씩은 꼭, 커리큘럼들을 읽어 오시고요.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역대 기출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기출 수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안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중에 이제, 근데 반드시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기출문제는 이제 우리 그 큐넷인가에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그죠? 쭉 한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뽑아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분석한 거고 여러분들이 한 눈으로 쭉 이렇게 분석될 때가 있는데 이 문제를 보면 이게 분석이 잘 안 돼요. 어떤 문제인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시야에 들어올 때 이게 어떤 문제인지 눈에 들어올 때 아마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실력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그 다음 주부터는 주차별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주차별로 해서, 파트가 기본 이론 해놓고, 그 다음에 심화 정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심화 문제예요. 이 심화 문제를 언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워요. 이 심화 문제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쭉 한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틀 동안 근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겠죠, 그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첫 시간에 이제 해야 될 얘기를 정리했는데 아직도 지금 제가 또 이런 얘기 해야 되겠다 해서 오긴 왔는데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나요.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걸 또 놓고 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생각이 날 거니까 이제 계속 얘기하도록 하고 기본 이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 커리큘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적식과 적법 있잖아요. 그죠? 적식과 적법이 있는데 이제 이건 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나중에 나옵니다. 소장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 들어가면 되고 적법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맨 책 앞에 보면 어떤 논의가 있냐면 민사소송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해놓고 민사소송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강행규정 강행규정하고 임의규정의 차이점 이렇게 얘기해놓고요. 이게 공법이에요. 민사소송은 공법이고 공법은 강행규정이래요. 그러니까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건 뭐예요? 무효가 있죠. 무효.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강행규정은 모든 규정은 요건이 있고 효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행동해야 되죠. 이렇게 해라. 강행이잖아요. 그죠? 뭔가를 그러니까 원래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뭐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 절차인데 이렇게 하세요. 소송을 이렇게 하세요. 권리를 구제를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것들 뭐라 요건이라 요건. 이 요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좀 앞에서 봤지만 관할, 법원, 그 다음에 당사자, 그 다음에 소송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요건이 불비가 되면 조금 전에 지금 법원은 각하 문제가 안 생겨, 관할은 각하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랬잖아. 이거는 이송 문제만 생기는 거고, 당사자는 각하가 돼, 각하. 소송물도 뭐예요? 불비가 되면 각하가 되겠죠. 요건 불비니까. 그러니까 이게 각하가 안 된다는 건 절차가 진행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사자에서 이러이러한 요건이 필요하고 소송물에서 이러이러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판결.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의무. 그럼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권리와 의무는 이거 실체법적 개념이에요. 실체법적.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권리와 의무가 이게 확정이 돼야 될 거 확정. 그리고 확정이 되면 뭐예요?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행. 확정이 되면 뭐예요? 권리의식의 소송법이에요. 소송법. 집행을 하면 이게 왜 집행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권리, 여기 이제 물권하고 채권이죠. 물권하고 기본적으로 채권이 되어 있고요. 어떤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이행을 청구하면 이행을 하면 끝이에요. 계약은 이행이잖아요. 그죠? 계약을 불이행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채권법 들어가면 계약 불이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불이행, 채무 불이행 문제가 생기는 거고 채무를 이행하면 법률적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불이행하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요거를
국가로부터 확정을 받는데 이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이란 말이야, 판결. 나중에 또 한 번 하지만 실제법에서 절차 소송법으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사력구제. 개인이 구제할 것이냐, 국가가 구제할 것이냐. 이 문제가 소송법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 심심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게 심화 정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소송법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바탕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민법을 하다 보면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사적, 인간의 이성이 위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계약이라는 것도 인간의 이성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약도, 그래서 이건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인간의 이성을 우월시해가지고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의지와 인식이에요. 의지는 목표예요. 목적. 인간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위한다라고 하는 게 근대 민법, 근대 법학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들 얘기하면 되게 재미는 있는데 수험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험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데 그래도 나중에 좀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인간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계약도 체결하고 또 이성적이기 때문에 뭣도 할 수 있어요.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가 이거를 사력구제로 허용하면 혼돈을 가져오니까 국가가 대신 이걸 집행해줘야 되고 집행해주기 전 단계가 뭐예요? 권리자라고 하는 걸 확정을 시켜줘야 집행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확정하는 이 단계를 우리가 부르면 소송법이라. 이거 두 개 합해서 절차법이라고 하는데 이 소송법이라는 거하고 집행법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확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판결이에요. 판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확정 판결. 이 확정 판결에 나오는 게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건데 그건 나중에 또 한번 하도록 하고요. 판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간은 집행을 이게 최종 목적이지만 이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내야 돼요? 반드시 판결을 받아내야 돼요. 판결을. 이게 최종 목적이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데 집행 권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판결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판결을 받기 위한 이 과정, 이 판결을 또 왜 받느냐면 최종 목적이 집행을 위해서.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권리자, 의무자고 여기도 뭐예요? 채권자,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채권자, 채무자라고 부르고 실제법에서도 권리자와 의무자 혹은 채권자 혹은 물권자 혹은 뭐 의무자 이렇게 채무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여기에서만큼 뭘로 부르는 거예요? 원고하고 뭘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만큼 원고와 피고로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보다 보면 그 실제법하고 그 민법하고 여기하고는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은데 소송법만큼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요때 최종 목적에 해당하는 권리자나 원래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자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간에 뭐예요? 확정되면 이게 확정됐다는 게 얘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전에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권리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권리자냐 의무자라고 안 하고 뭐예요?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 의무자라고 주장되는 자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원고와 피고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민사소송법에서 원고와 피고라고 불리는 건 민사소송법의 거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원고라고 피고라고 불리는 민사소송법 원고라고 피고라고 불리는 것은 그만큼 소송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왜 여기선 권리자, 채권자, 물권자 여기선 채권자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원고와 피고라고 불리느냐라고 하는 거는 아직 뭐가 아니니까 얘가 권리자인지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일 뿐인 거지 아직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결국 소송이라는 건 뭘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판결을 받아내려고 판결을. 그러면
이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 소송 요건이죠. 다시 이렇게 이제 합시다.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소송 요건이 필요해요. 이게 요건이 갖춰져야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판결 절차가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송 요건이 안 갖춰져 있으면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소각하가 되는 거고, 권리가 인정이 되면 인용이라는 판결이 나오는 거고, 청구 인용, 청구 기각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인용 판결, 기각 최종 목적을 달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송 요건 흥결이 없다.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무엇을 하더라도 뭐예요? 소송 요건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판결을 낼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나중에 이 무효인 소송 요건인 걸 알았는데 나중에 이미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간단히 얘기하냐면 이건 모든 소송 요건에서 동일한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송 요건은 판결이 나오잖아요. 판결. 소송 요건의 불비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어떤 행위든 모든 소송 행위는 소송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예요. 그러나 판결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유효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다만 어느 경우에만 제망적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경우에만 빼놓고는, 그러니까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재소전 사망자, 그러니까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소송 계속이 없는 경우, 다 소송 계속이 없는 요 네 개를 빼놓고는 판결이 나온 이상 무조건 뭐다? 유효다. 이거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앞에 대개 여러분 이시훈 교수님 책을 다 베꼈기 때문에 대개 어떤 교과서든지 간에 여러분들 학원책에서 보면 다 앞에 나와 있어요. 앞에. 요건 기본적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내 책에도 앞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당사자 사망 경우,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그러나 이거는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고 중간에 없는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당사자 사망 경우 소송 절차 중단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당사자 적격이 적격이 중간에 소멸되더라도 이건 재소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이유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또 한 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첫 주, 두 번째 주에 소송 요건이라는 걸 볼 것인데, 소송 요건은 여러분 기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안 나온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특히 당사자 소송물 문제에서 안 나온 적이 없고 내년에 또 나와요. 또 얘기하잖아요. 또 나온다고. 주구장창 나온다고. 주구장창. 중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올해도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판력, 재소금지, 중복재소. 세 개는 중에 반드시 하나 나온다고. 이것도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작년에 기판력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재소금지하고 중복재소 시험에 나올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요것도 나오고, 이거 문제, 이거 두 개 다 겹쳐져 있는 문제를 제가 3개인가 4개 냈어요. 올해 3개인가 4개를 냈는데, 그럼 내년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기판력이 나올 확률이 매우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법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소송 요건 중에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있는데, 당사자와 소송물 중에 당사자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소송물 자체로 시험에 나오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이 다른 거와 연결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논의하도록 하고,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거는 소송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소송 요건이라는 건 판결이 나오기까지만 무효입니다. 여기까지만 무효고, 판결이 나오고 나서는 이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확정되는 걸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요 전까지만 무효가 되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유효다. 뭐 빼놓고 제망적게 4가지만 빼놓고 이런 정도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그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요 무효라고 하는 거는 법원이 소를 뭐 하라는 거예요? 각하해야 돼요. 각하가 안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판결이 나오겠죠. 무슨 본안 판결이. 여기서 소각합 판결이라고 하는 게 무효인데 요거는 소각합 판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각합 판결은 우리가 말한 집행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이라고 하는 건 집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행 문제가 안 생기는 거는 판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실체법, 소송법, 집행법. 다 목적이에요, 목적. 인간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 의미가 없지만 이번 주, 다음 주 하다 보면 아, 이게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심화점이에요. 그래서 첫 주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소송 요건의 입체적 이해라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 내일 들어가면 당사자 적격과 권리 보호의 필연적 존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강의 시간표 2회 내일 거 보면 거기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그 두 가지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건 왜 목적적인 행위를 하느냐, 이걸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2교시부터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번 얘기해보자. 목적,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많이 쓰는 데 있잖아요. 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만 정리하고 10분 하시겠습니다. 어떤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냐면, 뭐뭐 할 실익. 아, 뭐뭐 할 실익이 없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죠? 이게, 녹화가 안 되면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녹화가 되니까 그냥 순화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여자친구를 왜 만나고 남자친구를 왜 만날까요? 뭔가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실익이 없다 그래요. 실익이 없다. 우리가 무슨 여러분 토킹 하잖아요. 누구랑 어떤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대화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화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대화는 목적이 없이 그냥 실없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반드시 목적적 행위를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법률적 행위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이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누구랑 그러면 논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의 가끔 보면 여러분들 어떤 글을 보다 하거나 소송법 책을 보다 보면 소송법 책뿐만 아니라 어떤 책을 보다 보면 뭐뭐의 실익이 없어. 논의 실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걸 얘기해봤자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 소송에서의 목적은 뭐예요? 승소죠. 소송에서의 목적은 뭐예요? 집행이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걸 반드시 짚고, 이걸 뭐라 하죠? 이걸 권리보호이익이라요. 권리보호. 요 실익이라는 게 소송법에 들어가면 권리보호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민사소송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요걸 또 한번 강조하면서 앞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용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소송의 실익. 소송의 실익. 소의 이익. 소익. 다 같은 말, 다 같은 말. 권리보호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여튼 인간이 과연 목적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목적적이었는지는 고민이 돼요. 내 운명이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요새가 더더욱 내가 결혼을 왜 했을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데, 정말 그래요. 그죠? 과연 인간이 정말 이성적이고 목적적일까? 그거는 좀 철학적인 문제고, 일단 그 전제에 놓고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첫 번째 주 당사자 적격, 청구 적격. 올해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내년에 반드시 나옵니다. 내년에 반드시 나오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첫날, 첫 시간이니까 대략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2교시부터 이제 당사자 편 쭉 이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간에 알아둬야 될 내용, 이런 것도 꼭 알아두고, 1교시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소외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실익이 있다, 없다. 요 개념이 뭐냐?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고 소송 요건의 의미가 뭐냐?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